안녕하세요. 당신만을 위한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. 오늘 함께 살펴볼 글은요. 이게 좀 흥미로운 주장을 하고 있어요. 아, 어떤 내용인가요? 우리가 보통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무관심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좀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고. 네. 근데 이 감정이 사실은 우리 내면의 어떤 균형, 그리고 긍정적인 힘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.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. 무관심이 긍정적일 수 있다고요? 흥미롭네요. 네. 특히 후회나 호기심 같은 아주 익숙한 감정들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하는데요. 한번 같이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. 좋습니다.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후회 같은 거 아니면 또 불필요한 호기심에 시달리는 걸까요? 글쎄요,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감정 아닌가요? 맞아요. 근데 이 글에서는요. 그 이유가 우리가 거짓된 후회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. 거짓된 후회요. 네. 그러니까 덧없는 것들 있잖아요. 뭐 예를 들면 일시적인 행복 같은 거. 네. 그런 게 사라졌다고 너무 오랫동안 아쉬워하고 슬퍼하는 마음. 그게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집착 같은 걸 말하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이 관점은 모든 물질적인 것은 결국에는 본래 원소로 돌아간다. 뭐 이런 자연의 순리에 바탕을 둔 생각이에요. 그렇죠.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. 네,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의 상실에 대해 후회하는 건 뭐랄까 본질적으로 좀 헛되다? 이런 생각인 거죠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. 이 글이 말하는 무관심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냉담함이나 무감각 이런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. 아, 그럼 어떤 건가요? 오히려 기쁨, 사랑, 뭐 열정 같은 아주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상태와 연결된 마법적인 원소적 균형의 표현으로 봐요. 마법적인 원소적 균형이요? 좀 어렵네요. 네, 그러니까 모든 것과 연결된 어떤 완전한 평화라에서 비롯된 태도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차가운 게 아니라 오히려 충만한 상태인 거죠. 아하, 완전한 평화에서 오는 무관심. 그렇군요. 이걸 좀 더 확장해서 그럼 우리의 격정적인 감정들을 다스리는데도 이 무관심을 쓸 수 있다고 제안하는 건가요? 네, 맞아요. 예를 들면 뭐 순간적인 욕망이라든지 아니면 분노, 복수심, 질투 같은 거요. 네? 심지어 부나 권력에 대한 탐욕, 뭐 팬덤이나 과도한 사랑 같은 것까지도요. 와, 거의 모든 강력한 감정들이네요. 그렇죠. 그런 감정에 막 휩쓸리기보다는 이 글에서는 얼음 같은 냉정함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냉정함을 빌려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도구로 삼아보자. 이런 발상이에요. 꽤 흥미롭죠. 네, 정말 흥미로운데요. 근데 이게 심지어는 친구나 가족의 죽음 같은 아주 극단적인 슬픔 앞에서도요? 네, 거기까지 나아갑니다. 과도한 비탄이나 후회는 보이지 않는 편이 낫다고 조언하거든요. 그건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. 네, 그렇죠. 저도 처음엔 좀 그랬어요. 근데 이 글의 핵심은 육체라는 건 영혼이 잠시 머무는 거처일 뿐이라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영혼이 떠난 육체는 본질적으로 그냥 돌이나 흙과 같은 거다. 이런 인식을 강조하는 거죠. 물질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사라지는 그 껍데기에 대해 너무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은 여정을 시작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원하는 편이 더 의미 있다. 이런 식으로 상실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좀 촉구하는 거죠. 관점의 전환이라. 네. 그럼 불필요한 호기심에 대해서는 어떤가요? 이것도 비슷하게 보나요? 네, 비슷한 태도를 권해요. 특히 우리랑 직접 관련 없는 일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관심을 갖는 건 좀 경계하라는 거죠. 아, 남의 일에 너무 참견하지 말라 뭐 이런 건가요? 뭐 그런 맥락도 있고요. 알아야 할 정보는 어차피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는 믿음이 깔려 있어요. 네. 괜히 지나치게 호기심을 보이면 오히려 상대방은 경계심만 높아지고 결국 얻는 것도 없을 수 있다. 뭐 이런 시각입니다.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래서 누가 막 의도적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우리를 꿰려고 할 때도 그냥 초연하게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.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. 아, 하지만 이 무관심이 그렇다고 책임 회피나 진짜 냉담함으로 이어지면 안 될 텐데요. 네, 바로 그 점을 아주 명확히 합니다.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. 그렇죠. 균형이 중요하겠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는 예를 들어서 위험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데
우리가 도울 능력이 있다면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요. 네, 당연하죠. 또 사회의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이 점점 커져가는 걸 보면서 아, 나랑 상관없어 이러면서 방관하는 태도 이것도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? 네, 그런 해악에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무관심할 때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를 잘 구분해야 한다는 거네요. 그렇죠. 결국에는 이 선별적인 무관심과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행동 사이에서 그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거, 그게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살펴본 글은 무관심을 단순히 차갑게 외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헛된 후회나 불필요한 호기심 같은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좀 지켜주는 내면의 방패, 뭐 그런 걸로 보는 거네요. 네, 감정적인 평형을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? 그렇죠. 내면의 평화나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되 또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나 도움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균형 잡힌 관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이게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? 이 글이 무관심을 마법적인 원소적 균형 상태와 연결짓잖아요. 네. 그럼 당신의 일상 속에서 이 균형이라는 게 어떤 모습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 나의 균형점? 네.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런 방식의 무관심 있잖아요. 덧없는 것에는 좀 초연하면서도 필요한 행동은 놓치지 않는 그런 태도. 이걸 의식적으로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매일 마주하는 여러 도전들이나 뭐 스쳐 지나가는 욕망들 앞에서 당신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그런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